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un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박리성 골연골염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정의는 뭘까요? 이 병은 뼈가 있고 연골이 덮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골하골이라고 그래요. 연골하골을 덮고 있는 관절연골과 함께 골연골 조각으로 점진적으로 부분은 분리됩니다. 점점 더 분리돼가지고 증상을 일으키거나 더 진행돼가지고요. 결국은 완전 분리가 돼가지고 관절 내에 떨어져서 유리체가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을 박리성 골연골염이라고 그래요. 쉽게 이야기하면 뼈가 있고 여기를 덮고 있는 것이 여기 이제 관절연골이에요. 관절연골. 그래서 이 연골하골이랑 같이 이 부분이 이렇게 동시에 떨어지는 병이에요. 톡 떨어지는 거. OCD, 예, 오스테오가 이게 뼈예요. 뼈. 여기는 오스테오. 그래서 영어로 이름으로 하면 박리성 연골염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쉽죠? 자, 그래서 이 호발부위는 어디 많이 생기느냐요? 무릎에서 가장 많이 생깁니다. 무릎. 그 다음으로 팔꿈치도 생기고, 어깨도 생기고요. 고관절도 생기고, 발목도 생기고, 일본도 생기고, 이게 됩니다. 특히 무릎에서 가장 많이 생기게 되는데, 떨어지게 되면 이게 무릎 안에 유리체가 되는 거예요. 둥둥 떠오르는 연골 조각, 뼈 조각, 연골 조각 하죠. 유리체라고 합니다. 유리체의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이 박리성 골연골염이 되겠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죠. 역사는 오래됐어요. 1988년 파레라는 선생님이 가장 처음으로 기술을 했는데 1854년에 브로카라는 선생님이 이거는 자연계사가 원인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70년에는요 파제라는 선생님이 계사와 함께 반복적인 외상도 하나의 원인일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요. 1887년에는 코니그라는 선생님이 이 병을 명명하게 됩니다. 코니그가 OCD라는 병명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거 병이 떨어지는 거는 염증은 아니거든요. 염증은 아니에요. 떨어진 병이니까 그냥 골연골 손상한 게 맞겠죠. 맞죠? 골연골 손상한 게 맞는데 이게 떨어지면서 그냥 이 코니그 선생님이 이 병을 붙이는 바람에 이렇게 아이티스가 염증이거든요. 이 염증인데 염을 붙이는 바람에 그냥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은 연골이 떨어지는 손상이지 이게 염증 승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냥 이름이 그냥 염이 된 거예요. 그냥. 정형외과에서는 계속 OCD라는 병명을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지금 정형외과 영역에서도 이 병보다는 그냥 오스테오콘드랄 병변이다. 오스테오콘드랄 이전이다. 병변이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한다든지 또 아이티스라는 병을 안 쓰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초과학이나 수의학에서는 오스테오콘드로시스, 오시스 그냥 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박리성 골연골 병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형외과에서는 OCD를 많이 쓰고 있어요. 즐겨 쓰고 있고 발생 빈도는요 10만 명당 우리가 30명 정도 최대 보고 15명에서 30명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이는 비교적 젊을 때 발생합니다. 13세에서 21세. 그래서 10세 이하에서도 좀 발생하기도 하지만 드물어요. 또 50세 이상에는 드물어요. 50세 이상에서 나타나게 되면 이거는 그냥 오래돼가지고 관절염이죠. 관절염. 박리성 골연골염이 아니라 대부분 어린 나이에 좀 많이 생긴다고 그러죠. 운동선수가. MRI 및 관절경의 보편화로 인해가지고 진단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린 남성에서 많이 생깁니다. 어린 남자애가 제일 많이 생겨요. 그래서 남자가 많이 생겨요. 남자가 여자보다는 두 배 더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는 무릎이라고 그랬죠. 무릎이다. 한쪽에 있는 내과, 바깥쪽에 있는 외과예요. 외과 슬개골이 생기게 되는데 내과 중에서도 여기가 바깥쪽이거든요. 그래서 내과 중에서 안쪽보다는 약간 바깥쪽이 많이 생겨요. 이 부위. 굳이 이야기하면 이 부위가 가장 많이 생긴다 그러죠. 내과의 외측면. 여기 내과.
70에서 80%는 이제 그 무릎 내과의 외측면에서 가장 많이 생긴다. 대부분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여기다. 후방 십자인대 부착면에 바로 붙어서 많이 생긴다라고 이야기 보면 되겠습니다. 외과에도 생기는데 좀 드물어요. 10에서 15%라고 생기고, 쓸개골도 생기는데 쓸개골은 이제 10% 미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에 따른 양상이 좀 다른데요. 위치에 따른 양상이. 자, 내과의 이 바깥쪽에 있는 병변이죠. 여기는 뚜렷하게 다르지는 않아 좀 어쨌든 임상 양상이 다른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약간 요거는 옆에서 보면은 약간 앞쪽에 생겨져 있어요. 앞쪽에 생겨져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 생겨져 있고, 여기 경골과 대퇴관절 여기를 침범하지는 않아요. 혼자서 생기거든요. 혼자서. 약간 앞쪽입니다. 내과에 약간 앞쪽에 생긴다. 앞쪽에 생긴다. 하지만 이 외과에 생기는 병변은 이 관절면을 침범해요. 침범합니다. 근데 약간 뒤쪽에 생겨요. 그래서 뒤쪽에 생기는 게 안 좋은 거예요. 내과는 이렇게 앞쪽에 생기고 외과는 뒤쪽에 생기게 돼요. 그래서 뒤쪽이 체중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체중 부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과에 생기는 것보다 외과에 생기면 경과가 안 좋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는 침범하면서 체중 부하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병변 부위가 커서 퇴행성 변화를 더 많이 일으키는 것이 외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후가 좋지 않다. 내과보다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외과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원판형 연골 자체가 원래 초승달보다 큰 걸 원판형 연골이라는데, 원판형 연골과 같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기존 많은 연구에서 보니까 외측의 원판형 연골판에 의한 연골 하골의 과부하가 외과적 박리성 골연골염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인 자체가 뭐 자연계사다, 뭐 외상이다 그러는데, 외과의 원인은 원판형 연골 자체가 원래 이렇게 초승달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생겨야 되잖아요. 이렇게 큰 거예요, 이렇게. 크다 보니까 여기 외과에 병변이 생기지 않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정의, 역사, 위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박리성 골연골염. 사진을 좀 보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리성 골연골염은 OCD라고 하죠. OCD. 정의는, definition은 어쨌든 뼈입니다. 뼈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카틀리지의 연골이죠. 요거는 본이에요. 그런 연골이랑 뼈가 같이 떨어진 병변이다. 여기죠. 자, 뼈. 그리고 연골이 같이 떨어진다. 같이 떨어졌죠, 이렇게. 연골만 떨어진 거 아니에요. 뼈랑 연골이 같이 떨어지는 병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는 무릎이다. 됐죠. 니가 무릎이거든요. 자,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는 여기 내측이죠. 내측의 약간 바깥쪽. 여기가 80% 이상이에요. 이거 85% 적었네요. 바깥쪽은 뭐 13% 돼 있고, 앞쪽은 2%. 슬개골은 1%밖에 안 되네요. 여기가 안쪽이에요. 여기가 85%가 생기게 되고, 바깥쪽은 15%, 나머지 부위가 그냥 그 외에 앞쪽이랑 슬개골이 조그맣게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릎에서 대부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OCD, 이 병변은 대부분 무릎이다. 75%가 무릎이 되겠고요. 그 외에 발목, 팔꿈치, 손목 등에서도 생길 수가 있다. 나머지는 25% 정도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생기는 병변인데요. 연골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가 같이 떨어져요? 뼈가 같이 떨어지더라. 뼈를 물고 같이 조각이 떨어지게 된 병변이 박리성 골연골염이 됩니다. 이 덩어리가 떨어지죠. 맞죠? 떨어질 것 같죠? 근데 떨어졌어, 이렇게. 그냥 떨어졌어요. 완전히 떨어질랑 말랑 하다가 툭 떨어졌죠. 자, 무릎에도 팔꿈치나 발목에 생기게 됩니다. 발목에도 생겼죠. 이렇게 뼈를 물고 떨어지고, 팔꿈치에도 이렇게 뼈를 물고 떨어지는 박리성 골연골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무릎이 75%, 그 외가 2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리성 골연골염 많이 이해되셨습니까? 궁금했던 내용을 한번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